안녕하십니까. 공드림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일환 강사입니다. 기초 이론 강의 약 20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 용어, 이해 및 체계 파악,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정도 소개할 겁니다. 좀 처음에 이제 우리가 20강 기초 이론 들어가는데, 항상 그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은 어떻게 그 행정법 법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많은 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행정법 법의 과목상 특성이 있어요. 먼저 용어가 이렇게 함축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20강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통독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도 또 우리 교재 자료도 통독을 권합니다. 정독보다는 통독. 왜냐하면 우리 행정법은 그 법 체계적으로 이렇게 앞에 부분에 나왔던 이런 중요한 용어들이 뒤에서 또 많이 나오고, 또 앞에 있는 용어들은 또 뒤에서 이렇게 또 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단 한 번만, 여러분들, 단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 비우시고, 이렇게 용어 이해 및 체계 파악 중점을 둬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본 강의에서 우리 주요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기초 이론 강의에서는 이렇게 용어하고 이제 체계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앞에서 강의 들으실 때 잘 모르겠다 해도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자꾸 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순환 딱 끝나면 자, 여러분들 행정법 과목은 반이 끝납니다. 반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다 한 번만 완독, 쉽게 말하면 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시간이고 이렇게 설명드렸고, 꼭 말씀드린 것은 꼭 그 완주, 쉽게 말하면 동영상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그냥 3번, 4번, 5번 이렇게 돌려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용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행정법은 반이 끝나고, 또 사실 이 기초이론 강의에서 이 정도만 하셔도 거의 70점 구간, 70점, 그러니까 우리가 40점에서 70점이죠. 자, 과락이 40점인데 70점 구간까지 다 커버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락을 결정하는 70점에서 90점 구간 그 문제는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잘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기초이론이 안 돼 있으면 응용에서 70점, 90점 이 구간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이론을 갖다가 좀 시간 내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제 이제 그 1편 행정법 통론에 해당되는데, 행정법학의 연구 대상인 이 행정을 좀 보여야 돼요. 자, 우리 행정학도 있지만 우리 행정법에서 보는 이 행정 약간 다릅니다. 자, 우리 행정관념. 자, 사실은 보시면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해서, 자, 행정관념은 입법과 사법에 대비한 개념입니다. 보시면, 자, 어떻게 우리 행정법학의 연구 대상인 이 행정이 나오는가? 자, 근대 국가 후 이렇게 정립된 개념이에요. 근대 국가의 성립 후 정립된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권력 분립에 입각한 개념이다. 그죠? 우리 근대 국가는, 자,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고, 입헌주의가 확립돼요. 입헌주의 주요 내용이, 자, 헌법을 만드는 거죠. 헌법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 규정과 그 다음에 통치권 규정이 있어요. 큰 파트로. 자, 우리 근대국가의 헌법은 이렇게,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그 다음에 통치권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통치 권력, 국가 권력을 상권 분립을 해요. 상권 분립, 특히 권력 분립이죠. 권력 분립하면 상권 분립을 말하고,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죠. 권력 분립이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을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으로 나눕니다.
그럼 입법기관은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회죠. 두 번째가 뭐예요? 정부, 행정부. 세 번째가 사법부, 법원을 말해요. 그러면 입법권에 의한 입법작용과 사법권의 사법작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바로 행정권의 행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권력분립이 원리에 입각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럼 우리가 행정의 의 다시 두 번째 나오는데, 행정법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행정.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있는데, 실질, 앞으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실질, 내용, 성질 같은 말이에요. 법적 성질이 뭐냐? 어떤 행위, 법적 성질이 뭐냐? 어떤 행위의 내용이 뭐냐? 어떤 행위의 실질이 뭐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실질적 의미 행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일단은 실질적 의미 행정이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형식적 의미 행정이라면 틀려요. 이것만. 넘기시면, 행정의 개념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 우리 행정이라는 개념을 한번 봐볼게요.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 형성적 국가 활동, 국가 작용이다. 이 적극설, 양태설 내지 결과 실현설. 적극설 중에서 양태설 내지 결과 실현설의 이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면 진작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용어는 요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 입법, 사법과의 구별. 입법, 사법과의 구별. 일반적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위 내용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 입법 볼게요. 입법은 말 그대로 법을 세운다. 그죠? 법 정립작용을 말해요. 한마디로 법 제정작용을 말한다. 법률과 관계의 새로운 기호를 하는 작용이다. 국법체계의 형성이 그 목적이고, 기관은 의회, 국회라는 합의체 기관이죠. 절차는 토론과 합의 절차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행정 봐보세요. 이 법 집행작용을 말해요. 법 집행작용. 국회가 이렇게 법을 갖다가 만들어내면 이 법을 갖다가 현장에서 적용 집행하는 것이 뭐다? 행정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특성, 장래에 대한 사회 형성적 작용을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구체적, 공익 목적의 실현, 또 계층성 갖고 있죠.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각부장관, 차관, 그죠? 그 밑에 이제 국장, 이렇게 쭉 가죠? 과장.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고, 일방적 행정 절차에서 행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법 봐보세요. 법의 판단과 선언함. 이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행정기관이 국회가 만들어낸 이 법률을 현장에서 적용 집행했는데 이것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행정기관이 법을 적용 집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차례 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은 위법이다. 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서 나의 권익을 침해하죠. 이것을 제3의 국가기관인 법원에 이 사법심사를 청구하죠. 사법심사 청구, 다시 말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사법심사를 받아봐요. 법원에서 이것은 법의 판단, 선언. 이건 적법이다, 위법이다. 판단,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행정도 사법도 모두 입법을 적용 집행하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국가작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입법이 있죠. 입법. 그 다음에 여기 행정, 행정, 사법이 있어요. 권력분립에 의해서 국가작용이 이렇게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으로 이루어지죠.
입법에서 자,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내면 이때 법 집행작용이 뭐예요? 행정과 사법이에요. 그죠? 네, 행정과 사법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때 그 내용, 실질이 달라요. 행정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면 이 사법도 자, 이 행정이 막 위법하다. 위법한 우리 뭐 사인 갑이다. 이 사람한테 위법하게 일었다. 그러면 사법심사를 청구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 행정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해서 판단서론을 하죠. 뭐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맞죠? 예, 좋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입법, 행정, 사법 하면 일반적 개념에서 이 실질적 의미에서 입법, 행정, 사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실질적 의미 빼고 입법, 행정, 사법 보면 요거에 따라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볍게 보셔야 돼요. 너무 무겁게 오시면 안 돼요. 법 과목은 공부하실 때 처음에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마음 비우고 그냥 2번, 3번 정도만 돌려보면 법 과목 기초로서 용어 이해 및 체계가 파악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어서 자, 우리 보세요. 통칭이 나오죠, 이제.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요거는 통칭인데 우리가 좀 잠시 국가 작용을 봐볼까요? 이 헌법이 있고 이 헌법에 의해서, 그죠? 헌법 있고 이 헌법에 의해서 자, 권력 분립 행해지죠. 권력 분립. 그래서 예, 성권 분립을 말해요. 그래서 성권 분립에서 이렇게 국가 작용이 권력 분립에서 이런 국가 작용이 행해져요. 자, 국가작용, 통치작용, 헌법에서는 통치작용, 우리 행정법에서는 국가작용인데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제1위 국가작용 뭐죠? 아, 그렇죠. 입법. 그 다음에 행정, 사법작용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행해져요. 자,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인데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국회가 이렇게 입법인 이 법률을 만들어내요. 자, 이때 보세요. 법률을 만들어내고 이 법률을 갖다가 그렇죠? 이 법률을 갖다가 우리 행정기관이 갖다가 적용 집행하죠. 이때 여러분들 이 행정이요. 이 행정은 자, 행정부 수반 누구죠? 행정부 수반 누구예요? 우리 행정부 수반은 그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에게 행정작용을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 일반 국민에게 해주는 거, 일반 국민에 대해서 하는 거. 사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행정작용, 대통령이 이런 행정작용을 보통 행정작용을 해요. 보통 행정작용. 일반 행정작용, 보통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가만히 보면 이 권력 분립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현행법은 법치주의를 법치국가상에 의해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법치행정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 행정법의 대원칙이죠? 법치행정의 원리. 마땅히 대통령은 국회가 지정한 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행정작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보통 행정작용인데 이것이 위법일 때는 돼요, 위법. 위법해서 우리 사회인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국가구조가 원칙이죠. 국가구조가 원칙이에요.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그죠? 이 사회는 뭐를 해요? 이 대통령이 위법한 보통 행정작용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청구하죠. 사법심사를 청구하죠. 누가요? 우리 일반 국민이, 사인이. 그죠? 예.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도 국회가 제정한 뭐예요? 이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해서, 이 법률이죠. 예, 법률에 근거해서 이 위법한 이 행정작용이 위법이냐, 위법이냐, 적법이냐, 뭐를 한다고요? 사법심사를 합니다.
그죠? 보통 우리 행정소송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제기하면, 그죠? 이 소제기하면, 예? 하면 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법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1위 국가적용, 제2위 국가적용, 제3위 국가적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 통치행위 개념 보는 거예요. 자, 통치행위 보면, 자, 이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보통이 행정적용. 자, 요거와 아예 구별되는. 자, 뭐가 있냐면, 통치행위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보통 행정작용과는 구별되는 행정작용. 자, 통치행위가 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이 통치행위는 바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예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보통 행정작용과는 전혀 다른 성질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소송,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사법심사를 갖다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부터 배제시킨 행위. 그죠? 그래서 법치 행정의 원리, 사법심사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독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 해요. 독일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국에서는 뭐라고 해요? 대권행위라고 해요. 미국에서는요, 이걸 정치 문제라고 해요. 이렇게 이 정도. 이때 이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인데 국가 최고 기관이 하는 거예요. 국가 최고 기관. 누구예요? 주로 대통령이 합니다.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 주로 대통령이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회, 대통령, 법원, 이때 정치기관은 뭐예요? 정치기관. 그렇죠? 국회하고 대통령이에요. 우리 저 선거에서 뽑지 않습니까? 맞죠? 주로 대통령이고, 국회도, 이때 국회도 통치기권자, 통치행위 주체로서 이 국가 최고기관, 주로 대통령이고, 국회도 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비정치기관이에요. 비정치기관. 법원 안 돼요. 법원은 안 들어갑니다. 사법심사죠? 법원 아니에요. 비정치기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이죠.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우리 다수설이 된다면 이것도 통치행위를 할 수 없다. 통치행위를 할 수 없는 거 법원과 헌법재판소. 왜? 이건 비정치기관이고 이건 정치기관이에요. 두 개 다. 맞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통치행위 주체에 배우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예,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주체. 이것이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 주체 누구예요? 아하, 누구? 사법부 만자부터 보통 틀린데 맞아요. 이거 맞아. 사법부만, 즉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게 통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줘요. 보통 주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들은 자기 행위가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죠. 통치행위 주체는 이 대통령과 국회지만 판단 주체는 누구다? 사법부만. 요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잠깐 봤는데, 내용을 좀 봐볼까요? 통치행위에서 우리가 개념 위주로 해서, 우리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요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그것은 우리가 본 강의할 때 좀 자세히 할 텐데, 지금은 개괄적으로만 할게요. 봐볼까요? 통치행위란 국가 최고 기관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위. 자,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실익이에요. 뭐다? 사법심사를 갖다가 배제시키는 행위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통치행위 이론이 나온 겁니다. 자, 이어서
제도적 전제가 나오죠. 통칭위는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행정소송 사항이 개괄주의를 이 채택이 제도적 전제로 된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성립했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재판 청구권을 다 인정해요. 그죠? 다 인정합니다. 또 행정소송상, 자, 오늘 재판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니까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사항이 개괄주의를 채택해요. 즉 행정소송의 대상에 제한이나 한정하지 않고 모두를 갖다가 위법한 처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치면 모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심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날 실질주의 법치주의 확립과 행정소송사항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통치행위 긍정설이 현재 통설 판례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설 나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치행위에 있어서 여기죠. 이 제도적 전제가 되는 사항 요것이 자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가 채택되고 있고 이것이 관철되고 있으므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통치행위 이 부정설이 논거로 사용되고 있어요. 맞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긍정설이 논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에서는 권력분립설, 독일에서는 재량행위설, 프랑스에서는 사법저제설, 영국에서는 대권행위설에 의해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통설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이것도 지금 제가 내용은 본 강의할 때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은 사법자제설, 권력분립설, 미국 권력분립설, 그죠? 네. 그 다음에 재량행위설, 사법자제설, 대권행위설에 의해서 통칭위를 긍정하는 이 긍정설, 학설 이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똑같아요. 자, 현재 긍정설이 거의 다수설 통설입니다. 자, 우리나라 다수설은 권력분립설, 그죠? 미국, 일본의 판례 입장이고, 우리나라 다수설이 이걸 권력분립설을 근거로 합니다. 자, 우리 판례도, 다시 한번, 우리 판례도 권력분립설 내지 내재적 한계설. 여러분들, 우리 대법원은 권력분립설 내지 내재적 한계설. 이 권력분립설을 내재적 한계설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권력분립. 통칭위는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행위죠. 사법심사. 누가 해요?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기관은 국회와 대통령이에요. 비정치기관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자, 처음부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내재적으로 정치를 할 권한이 없어요. 비정치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기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 비정치기관이 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권력분립설 내재적 한계설이에요. 아시겠죠? 요까지만. 더는 많이는 본강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학설만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자제설 채택해요. 사법부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자제설. 우리 사법부가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과 행정소송사항이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이라든지 법원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법정책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지 않을 거다. 왜? 비정치기관이 정치기관의 이런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개입하게 되면요. 사실 그죠? 예. 만약에 우리 정치기관과 비정치기관이
충돌이 있을 때 잘못하면 우리 사법부는 법원, 헌법재판소는 그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예. 왜냐하면 정치기관인 국회라든지 국회,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서 헌법재판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치가 사실은 이렇게 좀 상당히 여러분들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죠. 정치라는 것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국가의 방향,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너무 혐오하시면 안 돼요. 정치도 여러분들 선거권 행사라든지 주권 행사를 하셔야죠. 자, 그 피해는 모두 우리가 잘못 우리가 선택하면 큰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옵니다.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정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희망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아야 합니다. 제 최선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선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 자, 보시고. 자, 인정범위 보시면 헌법 규정 봐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헌법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인정범위에서 꼭 아십시오. 통칭의는 프랑스에서 통칭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프랑스에 나왔고, 이웃국 세계 각국에서 통치행위는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된 것이지 실정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 각국이 실정법에 의해서 성립 발전했다. 틀린 질문이에요. 각국이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어요. 그 우리나라 헌법 보면 딱 우리 헌법에 딱 한 가지 딱 그 통치행위 규정이 있습니다. 봐볼까요? 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 제명 처분은 통치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이 주문 딱 한 가지 있어요. 맞죠? 예.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학설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타, 우리 통설과 판례에서 인정되는, 자,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자,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외교 군사에 관한 행위,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 경제 처분이나 명령, 그 다음에 계엄선포. 시험에서 종종 사면권 행사 잘 나옵니다. 이 사면권 행사, 고도의 정치행위예요. 통치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면권 행사잖아요.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행위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실사례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특별 사면 대상,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받는데 이 사람만 사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이걸 사면 안 해주는가? 왜 나한테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가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대통령이 나를 사면 안 해주는 것은 위법이다. 왜 다른 사람 다 해주고 왜 나만 안 해줘? 나도 해줘! 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법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원은 그렇죠.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다. 사법심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적법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유 없다. 부적법 각하 판결했어요. 이건 통치행위에서 일반적인 처분이 아니어서 이것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행위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을 이유로 해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법과목이 처음에 용어가 안 들으니까 막 긴장하시고 어려우시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넘기는 거세요. 술술. 예? 우리 술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저도 조금 좋아합니다. 술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시간 이렇게 확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통치행위 또 봐볼까요? 통치행위를 보기 어려운 것, 여기 대통령 선거 보세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금품 선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다 선거소송이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어떤 부정행위가 있으면 당선인송, 그죠? 그 다음에 선거소송을 인정하기 때문에 통칭이 안 돼요. 지방의회 의원, 이거 잘 나와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의결, 그죠? 자, 여러분들, 지방의회는 우리 헌법처럼 국회의원이 된 자격심사, 그죠? 제명과 같은 이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이런 규정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으면 바로 행정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의결, 그래서 사법심사가 돼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 자격제명, 그죠? 자격, 징계처분, 이런 거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됩니다. 이거 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봤고, 예, 행정위 분류 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 예전에 거의 6, 7년마다 다 까먹고 이거 안 나와, 안 해요. 안 오시면 이때 막, 소문이 내죠. 최근에 낸 거는 뭐냐면, 최근에 하면 그냥 5년 전에 나온 겁니다. 6년 전에 나온 거예요. 하여튼 뭐, 판례가 최근 판례하면 벌써 6년, 10년 최근 판례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동중사건 판례는 그 입장을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없는 한 동일해요. 그죠? 그러니까 동중사건에서 20년 전에 어떤 판례 나오면 그것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뭐 2, 3년 전에 또 동중사건에서 같은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교재는 보통 뭐 6년, 7년 전에 중요한 판례니까 그 기준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뒤 거는 이제 뭐 매년 수백 개씩 나오는데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최신 판례 하면 속으면 안 됩니다. 최신 판례에서 판례가 변경됐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판례가 변경된 것은 따로 별도로 다 판례 특강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뭐 주체의 분류, 목적에 의한 분류, 수단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그죠? 그 다음에 효과에 의한 분류. 다음 중 행정위 분류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봐보세요. 부담적 행정, 수익적 행정, 복귀적 행정. 이렇게 하고, 예, 급부행정 하면 답이 급부행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효과에 의한 분류, 기준. 이 기준을 갖다 붙는 거. 예. 부담적 행정은 뭐냐면, 부담적, 침익적, 침해적 행정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을 말하고, 수익적 행정은 이익을 주는 거.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복귀적 행정은 이 두 개가 동시에 하나의 행위에서 상대방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다른 상대방에게는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 복귀적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간 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첫 시간인데 가볍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2강, 3강, 4강, 20강까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이런 용어만 들어도 체감 난이도가 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2순환, 3순환. 그러니까 기초 강의에서 1순환 할 때 딱 한 번 돌고 나면 2순환 들어갈 때 두 번 그 반복해서 볼 때 체감 난이도가 50%가 떨어집니다. 다시 또 한 번 돌려보면 두 번째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50%. 세 번째 하면 이제 행정법 어렵다가 안 해요. 그래, 그때 여러분들 1순환만 딱 끝나면 50% 딱 끝나니까 절대 행정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득점 과목이고 효자 과목이 돼요.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용어가 안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한번 용어 이해 체계 파악만 해주세요. 예, 요것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본 강의에서 또 자세히 할 테니까 그때 좀 본 강의에서 그 주요 내용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용어 이해, 체계 파악 요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